약간 잔치집 분위기 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오히려 잔치집에 어울리는 음식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라면 제가 쌍용차에 얼마나 진심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 대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붙고 가장 잘 어울리는 차는 단연 토레스입니다. 실제로도 대박난 거 맞습니다. 쌍용차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계약 대수를 달성했고요. 누적 사전계약 대수도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쌍용차 역사에 이런 숫자가 또 나올까 싶습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차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현대차 그룹에서 판매량 상위권인 그랜저도 누적 사전계약 대수가 5만 대였고, 투싼은 첫날 사전계약 대수가 토레스보다 적었고, K5 사전계약 대수도 토레스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대박났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대박날 이유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쌍용차 입장에선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건데 벌써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칫 이걸 못 잡으면 토레스의 좋은 분위기가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레스의 위기가 어디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엔진 오일이 증가한다거나 감소하는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파워트레인 관련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긴 한데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큰 문제는 아니고 아쉬운 거에 가까운 건데 괜히 이게 약점이 돼서 부정적인 여론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해상도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보니까 토레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12.3인치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크기죠. BMW도 12.3인치를 쓰고 현대기아차도 상위 옵션은 죄다 12.3인치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덕에 쌍용차도 인테리어가 구리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크기는 12.3인치인데 정작 내비게이션 화면은 12.3인치를 꽉 채워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차 홈페이지도 그렇고 카탈로그에도 그렇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장면이 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진 하나만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분할된 화면이죠. 왼쪽에 내비게이션, 오른쪽에는 시계가 보입니다. 이걸 운전자가 설정할 수 있는 건지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무조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작게 카탈로그에 넣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분할 화면을 따로 설정할 수도 없고 내비게이션을 풀 화면으로 쓸 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쌍용차에는 아이나비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연구 개발비가 부족해서 새로운 해상도에 맞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한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졌지만 내비게이션 구동 화면은 티블리나 코란도에 들어가는 8인치 크기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다른 화면은 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쌍용차도 이게 약점이라는 걸 아니까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서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쌍용차도 무선 연결 서비스를 지원하거든요. 인보콘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 쌍용차, LG U+, 팅크웨어 같은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나중에 업데이트로 이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2열 시트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거, 이걸 리클라이닝이라고 부르죠. 이 기능도 빠졌고 고급 오디오 옵션도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없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품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쌍용차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라면 어차피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쓰지도 않는데 뭐가 필요하냐, 깔 게 별로 없어서 내비게이션이냐, 12.3인치면 충분히 큰데 굳이 화면을 꼭 채워서 써야 하나? 이렇게 옹호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걸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쌍용차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뭔가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이거 없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변명과 설명이 필요한 차보다는 와 없는 게 없네, 이건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확실한 차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특히 토레스는 이런 걸 제대로 잡지 않으면 위기가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토레스는 사실상 쌍용차의 모든 필살기가 들어간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모두 집어넣은 게 토레스라고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뭔가 약점 잡히기가 쉽고 이거 하나 잡히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잘 나가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토레스가 듣고 있는 아쉬운 소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디자인이랑 가격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것들에 대한 소개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디자이너들 그리고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팀만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가격, 그리고 금전적 혜택이나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아직도 토레스가 디젤 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1.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친환경 혜택 기준을 충족시켜서 저공해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처럼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 이 덕에 혼합 통행료, 공영 및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50에서 6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파워트레인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1.5 터보 엔진이라는 점, 여기에 6단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친환경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충분히 잡음을 없앨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연식 변경하고 페이스리프트를 신경 쓰지 못하면 금방 또 티블리 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현대차랑 전혀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겁니다. 현대차처럼 디자인 중심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토레스를 시작으로 나올 신차들 모두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나요? 토레스랑 비슷하거나 KR10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쌍용차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가요? 전통성을 끌고 가야 하는 브랜드에 가깝죠. 그리고 쌍용차 현실이 현대 기아차만큼 신차를 자주 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디자인 변화는 BMW 정도만 주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BMW는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이라고 불립니다. 바뀌지 않은 듯 하면서도 신차 효과를 끌고 가고 그렇다고 구형이 너무 구형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쌍용차도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르노코리아는 참고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르노코리아는 오히려 디자인 변화가 너무 없어서 사골이라고 불리거든요. BMW가 가장 좋은 예시고요. 사골과 페이스리프트 정석 사이에 있는 합리적인 지점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기능적인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는 것들 2열 리클라이닝이나 내비게이션 풀 화면, 스마트폰 미러링 이런 게 페이스리프트 때쯤에는 들어가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쌍용차는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신차를 출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차를 출시한다는 개념은 현대차처럼 신차를 자주 출시할 수 있는 브랜드한테 맞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건 좀 장기적인 건데 토레스 이후에 나오는 차들 있죠. 얘네들 생산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지금 방향대로 신차가 나와준다면 토레스 이후에 나오는 신차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반응이 좋다는 건 수요가 또 몰린다는 건데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차들이기까지 합니다. 프론도가 부활할 거고 토레스 픽업 트럭이 나올 거고 토레스 전기차에 티블리랑 렉서는 모두 풀체인지 될 겁니다. 지금 평택 1공장에서 생산되는 차가 티블리, 코란도, 티블리 에어, 토레스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홀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잘 팔리는 차는 많이 생산하고 그렇지 못한 차는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문제는 나중에 토레스 이외에 다른 차들까지 잘 팔리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공장 현황을 숫자로 된 자료로 빨리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쌍용차 공장 효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공장을 어떻게 가동해야 할지도 보이거든요. 현대차는 벌써 정년 퇴직자, 신입, 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인력 현황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쌍용차 상황을 보면 새로운 공장을 당장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향후 10년 동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건 뭔가요? 공장에 로봇을 도입해서 효율을 높이고 생산 라인을 늘리는 방법이죠.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쌍용차 노조가 13년 전에 민노총에서 탈퇴했고 사측의 협조도 잘하고 있고 11일부터 공장을 풀 가동하는 2교대 근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평생 2교대 근무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건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둘 중 하나겠죠. 주간 근무 직원하고 야간 근무 직원이 아예 달라서 근무 시간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반대로 적은 인원을 돌려 쓰는 상황이라면 빨리 개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풀 가동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풀 가동을 하면서 토레스 생산량이 딱 1만 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2만 6천 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 달에 4,300대 조금 넘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스포티지랑 공급량이 비슷한 겁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사전 계약이 3만 대니까 모두 6개월에서 7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토레스만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신차가 많아지면 쌍용차도 결국 현대차처럼 대기 기간이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뭐다? 필요 없는 모델 라인업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빨리 공장 현황을 파악해서 정년 퇴직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내년 퇴직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자연 감소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고 언제 공장 설비 개선을 할지 시기와 규모가 잡힐 겁니다. 쌍용이 효율이 좋아서 공급량도 많아져야 협력업체 일감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토레스도 자칫 티블리처럼 인기가 반짝할까봐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사전계약 대수만 보면 티블리는 3주간 기록한 사전계약 대수가 4,20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티블리처럼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 요소는 모두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티블리처럼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라서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오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